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죠. 자, 오늘 남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여자 이겨라, 여자 이겨라.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난주에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비판 분위기가 있어서 네. 배 소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남녀 화합 분위기로 남성팀이 이은영 소장님, 네. 여성팀이 배종찬 소장님.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고요. 남성팀 화이팅! 여성팀 화이팅! 여성 이겨라! 자, 청취자 여러분이 막 호응을 해주고 계셔야 되는데 두 분은 신이 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최신 여론조사 두 가지 살펴봅니다. 자, 먼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일과 11일 월 화요일이었습니다. 실시했던 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 소장님, 예. 대선 후보 다자 대결의 결과 일단 어땠었죠? 저 후보자는 제가 빼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요? 예, 윤석열 39.2, 이재명 36.9, 안철수 12.2, 심상정 3, 부동층이 5.7%로 두 후보 간 격차가 2.3%포인트로 좁혀졌고요. 윤석열 후보가 넘어갔어요, 지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조사가 지금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그 선대위가 이제 극적 화합을 한 이후에 직후에 이 윤석열 후보 지지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심이 있었던 조사였는데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ARS 조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도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한 결과가 보수 나왔으나 응답이 좀 높게 나왔었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표집틀을 좀 바꿨어요. 네. RDD 표집틀에서 가상번호로 바꿨는데 네네. 유선번호 RDD를 10%를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20층이 다른 데 조사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그래요. 예. 자, 그런데 그럼 이 YTN 리얼미터 조사니까 지난 조사는 이제 3주 전. 그렇습니다. 추이를 좀 분석해 주시면요. 3주 전 조사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이게 하루가 지나도 여론조사가 막 그 이슈가 막 반영이 되다 보니까 3주 전은 아주 옛날 조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네요. 예, 윤석열 후보가 0.9%포인트 하락했고 이재명 후보가 0.1%포인트 하락, 안철수 후보가 8%포인트로 급등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2%, 12.2% 나온 안철수 후보는 8%포인트가 확 오른 것이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갤럽 조사는 17%가 나와서 오늘 더 오른 걸로 15%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텐데 자,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내홍 수습 이것도 한참 된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 의총장에서의 뜨거운 포옹으로 내홍을 수습하면서 지지율이 회복된 것이다. 그럼 반등의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반대의 모멘텀을 잡았고요. 사실은 이때 이제 이 1차 울산회동하고 그 2차 이 화합이 달라졌던 거는 1차 때는 이제 그 부산 서명 가서 뭐 같이 유세는 했지만 내용물이 나온 건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이제 극적 화해한 이후에는 그 숏 영상을 통한 공약들이 몇 가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여가부 폐지라는 게 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그 선대위 갈등을 겪으면서 20대, 30대 지지율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거기를 긴급 처방하는 수혈책이 여가부 폐지 공약이었는데 그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은 이걸 위한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준석 매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 매직이다?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준석과 봉합이 됐고 그동안 사람 리스크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이제 결별을 했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얼마만큼이나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꿀 케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하튼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상당히 기민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SNS에 7글자 메시지 여성가족부 폐지. 그러니까 여성가족 폐지만 해도 이게 남녀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제 기능을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어우러져서 하나는 이준석 매직 또 하나는 보수청이 결집하는 것이 북한 미사일. 이게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안보 이슈. 그렇죠. 결합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등한다. 미사일도 여기에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와 관련된 카테고리를 묶으면 멸공 릴레이도 있고 선제 타격론도 있고 킬체인.
킬체인도 있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우클릭이 이제 그 지지율, 그러니까는 그 지지가 떨어지는 걸 막은 거는 여가부 폐지와 그 젠더 이슈와 관련된 이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다시 살을 붙인 거는 그 우클릭을 하면서 그 보수층이 다시 이제 결집을 한 흐름. 그리고 단일화 국면도 사실 보수층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하는 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세기의 이 멸공 논란, 이른바 멸치콩, 멸콩 논란이 웬 말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는 실이 많지 득이 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득이 된 겁니까?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득이 좀 된 것 같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미지에 있어서는 이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후보가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도 좀 같이 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눈길을 돌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좀 구태의 이제 이슈를 다시 제기한다. 그러면 차라리 중도층은 안철수. 이게 뭐 색깔론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20대 30대 여성들은 반발할 수 있습니다. 병사 월급을 뭐 200만 한다. 그럼 우리도 군대 갈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성들로부터는 지금 미군이 받는 월급이 같은 병사 계급에서 300에서 한 500만 원인데 우리가 한 200만 원 올라가면 부사관이 지금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하사가 그럼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년에 4조 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한데 일단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20대 남성들은 그래도 그래 200만 원? 이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은 된다. 그렇죠. 그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렇다면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도 그렇고 전반적인 여성들의 반발이냐. 그런데 50대 그러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 200만 원? 그럼 돈 더 안 보내줘도 되네? 그럼 군대 갔다 오면 등록금은 확보되네?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저축해서 오겠네. 여기다가 이제 안보 이슈까지 결합이 되니까 멸콩은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선거에서 그 효과를 윤석열 후보는 보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준석 매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도 그렇고 배 소장님이 짚어주셨으니까 이 소장님. 20대 그러면은 청년층 지지율 정말 윤석열 이 후보가 우르륵 나갔다가 다시 슉 들어왔어요. 그만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따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3주 전 조사여갖고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그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41.3%를 기록을 했거든요. 가방 가까이 막 가고 있다가. 사실은 그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도 1위를 했었고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했었고 윤석열 후보가 3위를 했는데 지금 이 멸콩이라든지 또 여가부 폐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가 41.3, 이재명 후보가 19.7, 안철수 후보가 21.3으로 이재명 후보가 3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여성층의 좀 응답을 보면은 여성층은 지금 뭐 이렇게 비슷하지만 부당파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층이 지금 결정을 못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그래서 부동층이 많아가지고 이 층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기 동안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건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지금 20대 여성층의 입장은 유보되어 있어요. 지켜봐야 하고 이대남은 현재 시점은 적극적으로 윤 후보가 잡은 거고. 그렇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현정 소장이 말씀대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은 여성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여성이 전체 여성 유권자면 절반이 넘거든요. 이 여성 유권자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이른바 여성의 미소는 누구를 향해 미소 짓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여성의 미소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여성팀이시니까. 그렇죠. 여성. 오늘 뭐 청취자분들의 호응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분 다 이준석 매직에는 지금 동의를 해주셨어요. 현재 어쨌든 뭐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다 여성에겐 큰 인기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국면에서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20대 지지가 높아진 거와 관련해서는 이 선거 캠페인 전략하고 좀 저는 연동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이준석 그 당대표가 그 페이스북에다 자꾸 메시지를 올리는 게 눈길을 끄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변했다라든지
이준석이 김영희를 이겼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올리면서 관심을 끌고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게 보도에 나가게 하고 그걸 커뮤니티에서 또 열광하고 사실 지금 이 여론조사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 여론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이 여론조사만 보면 안 되고 근데 그 보수층 커뮤니티 쪽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활성화되어 있대요. 그 진보 쪽은 좀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여성 이슈를 아무도 지금 제대로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여성이 안 가고 이재명 후보도 여성 유권자로부터는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여성 유권자층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M여중. 여성 중도층 특히 이제 여성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금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신분리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여성으로부터 나왔던 것이고 이번 대선도 초반전에는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20대 여성 30대 여성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친여성 정책이 나올 걸로 기대했던 20대 30대 여성 유권자가 특별하게 신분리 효과가 안 나왔어요. 그게 지금 심상정 후보가 집가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지지율은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다. 그럼 이제 그때는 심분리도 있었고요. 또 심고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김고은 씨 닮았다고. 자, 그런데 이번에 그럼 이 소장님 여성 입장에서 보시기에 심분리 효과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의당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그 좀 확장성을 거부한 듯한 이미지였거든요.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편향된 이미지가 있어서 이거를 좀 다시 확장적으로 가져가려면 심상정 후보만 갖고는 안 된다. 좀 추가적으로 다른 스피커라든지 인물들이 더 붙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인물들이. 자, 심상정 후보도 지금 대선 도전이 워낙 여러 차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또 그래서 이제 피로감도 있고. 그럼 이게 이 심상정 후보의 책임이 커요? 정의당의 책임이 커요? 일단은 정당과 후보를 나눠보면 제가 보기엔 후보 책임이 크죠. 후보 책임이 왜냐하면 지금 4번째 도전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후보 도전하면서 당의 이 확장성을 키워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게 어떤 막힌 거죠. 그러니까 심 후보도 좀 혁신적인 게 없어요. 그럼 여성을 대변하겠다든지 아니면 신분리 다음 정의당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의당이 뭐 하는 정당이지?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유권자들이 확 땡기는 게 없는 거죠. 그걸 뭐 지난 5년 전에도 대선 후보였다면 뭐 혁신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정의당 뭐 혁신적인 게 있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거죠. 좀 기득권화된 여성 후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30대, 20, 30대. 그러면은 배 소장님. 심 후보가 이제 어쨌든 지금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떤 좀 자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요일 돌아오는데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 거예요.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정의당이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정의당이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다시 한 번 더 심상정 다음이 뭘까? 심상치 않음이 뭘까? 이걸 꺼내놔야죠.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대남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지금 이준석 대표 어게인 72.5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어게인 72.5 뭐야 그랬더니 지난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 이대남들이 오세훈 시장을 뽑았다는 결과가 이 정도 수치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전략 효과 있겠습니까, 이 소장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장 윤석열 후보 지지가 많이 빠진 층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하는 20대, 30대 층이었습니다. 이대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빨리 지혈 작전을 핀 거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이제 복귀가 좀 많이 됐으니까 이번 자료를 보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그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 M여중 여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들의 미소를 얻어야지 후보가 대선 대통령 확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풍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이게 갈라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대
유죄남은 잡은 대신에 이대녀들은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선거 캠페인 전략상으로는 영리하게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해서 지지를 다시 끌어들였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 30대 여성의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지 중장기적으로는 선거 막바지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카드가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여성을 가져갈 수 있는 아직 이재명 후보 쪽도 여성 관련된 한 수가 안 나와요. 한 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을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지난 보궐선거 때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때도 20대 여성이 박영선 후보한테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군소 여성 후보들에게 그렇죠. 갔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중요해진 겁니다. 과연 친여성 정책 한 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없다면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쉽지 않은 게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네. 좀 여성주의 그렇죠. 유튜브에 갔더니 당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 네. 대목이. 예. 자, 여러 가지 참. 그럼 어쨌든 멸공 논란,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뭐 이제 200만 원 네. 이런 이대남을 타겟팅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지금 분석입니다. 네. 자, 어제 발표된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MBC 100분 토론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건 11일, 12일 조사한 거고요. 코리아 리서치는 이제 NBS 조사도 함께 하는 기관인데 전화 면접 방식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8.8, 이재명 후보가 32.8 격차가 있어요.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12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같은 기관, 같은 조사 방식, 조사 기간은 하루 차이가 나는데 이건 이 소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요. 이 MBC 조사는 11일, 12일 이틀 조사를 했고 네. 그 MBS 조사는 10일에서 12일까지 했거든요. 방법은 같아요. 근데 12일 날 오전에 그 김경철이라는 돌아가신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이병철 씨. 이병철. 예, 죄송합니다. 이모 씨. 네. 예, 이모 씨인데 그분이 그 12일 오전에 이제 그게 뉴스화가 됐는데 뉴스화가 되면서 커뮤니티 쪽에 같이 퍼졌던 얘기가 대장동의 세 번째 죽음을 네네네. 맞이한 사람이다. 네. 이런 게 퍼졌었고 청부살인을 당했다. 이게 퍼졌었어요. 그런 시기에 이게 조사가 지금 MBC는 10일, 12일 이틀 조사가 됐으니까 12일 날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 MBS 조사는 10일 날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날이어서 네네. 조사가 일찍 끝났을 거거든요. 그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이슈가 이 조사에 좀 특히 MBC 거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결과가 대납 의혹 주장자 사망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조금 제가 청취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YTN 리얼미터 조사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MBC 100분 토론 조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에 지금 언급하신 NBS 조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루 전에 나온. 맞아요. 다시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발표된 NBS 조사는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요게 이제 코리아 리서치가 들어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거고 요게 하루 전이니까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인데 3일 조사가 됐죠.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렇습니다. 37%, 예. 윤석열 후보가 28%, 예. 안철수 후보가 14% 예. 이렇게 나왔는데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는 또 이게 역전됐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오늘 지금 11일에서 13일 조사한 갤럽 조사에서는 네.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다시.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너무 요동치네요.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요인들이 좀 보이거든요. 조사 시기와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 지금 보면 조사 시기와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다릅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가 네. 불과 하루 차이에 다른 조사에서는 역전된 것은 있다. 아까 말씀하신 사망 사건의 여파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갤럽에서 지금 뒤집힌 것은 어떤 요인으로 그거는 보세요? MBS와 지금 갤럽은 좀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아.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좀 벌어진 듯한 네네네. 그 숫자로 지금 앞서고 있어서 특히 이제 MBS랑 갤럽은 비슷한데 이 지금 MBC 조사가 12일 날 조사 좀 집중적으로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은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유권자들께서 하나하나 사안에 민감하게 좀 보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일 날 있었던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저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도대체 대장동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이 죽냐. 근데 그분은 대장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이 국민의힘 쪽에선 관련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기 왜냐하면 때문에. 대납 변호사비 뭐 20억 원이 비자금에서 나왔을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네. 추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 패턴이 과거와 달라진 게 과거에는 이 숙성 기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터지면 그게 좀 정돈이 된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그 순간에 막 조사가 들어갑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속보 보면서 통할 그렇죠. 수도 통할 있는 수도 거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속보의 그 정확한 팩트는 아닌 거잖아요. 네네. 팩트긴 하지만 그 이 배경이나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충격 효과는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반영이 지금 너무 빠르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막 네. 3개 조사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좀 드려야 요거 될 것 하나만 같은데. 밝혀드릴게요.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1월 11일에서 1월 13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31%, 안철수 후보가 17%. 네. 자, 배 소장님 의견 주세요.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론조사 믿을 수가 없다, 조작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은영 소장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우리도 명쾌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종의 여론조사까지 선거 전에 말려 있는 양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혼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걸 뭐 일주일에 한 번 발표되는 조사 결과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논하는 것은 이건 뭐 적절치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의 대결 구도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변수가 커졌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의 핵심인데. 네네. 그게 지난주에 예언을 하셨던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이죠. 두 네. 분이 맞추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진보 응답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두드러지는 조사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이 참여. 이건 통제가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통제해 주기를 원하고 이거 왜 통제 안 돼? 이러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높은 조사인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악재가 더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번 주 중반에 높게 나왔던 이유는 이준석 매직에다가 이 북한 이슈가 포함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가장 마지막까지 실시된 한국갤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북한 이슈로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건 뭐냐?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디스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등장하니까.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윤 후보에게 배우자인 김건희 씨 디스크는 그냥 지워지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도 북한 이슈가 나오니까 주 중반에 주춤했거든요. 보수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게 무사하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반영이 안 되는데 배우자 디스크가 나오는 순간 이건 안보 이슈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갤럽에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또 유튜브로 애청자분들은 추세를 봐라. 지금은 이번 주의 결론은 대혼전. 대혼전입니다. 네. 대혼전. 혼탁하다 이런 생각이 짧게 너무 덧붙일 드니까. 수 있나요? 네? 짧게 덧붙일 수 말씀하세요. 덧붙일 수 여론이 있어요. 있고요. 민심이 있어요. 지금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여론이고요. 여론과 민심은 다르다?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슈에 움직이는 거는 지금 여론이고 거기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20, 30대예요. 특히 지금 같이 핸드폰으로 조사를 가상번호를 이용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즉각 이게 반응이 오거든요. 네. 다만 민심이라는 거는 지금 대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를 보는 관점이 민심이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된 지표는 지지도가 아니고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를 누가 잘할 거라는지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투표층에 대한 거를 배려한 꼭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의 지지 성향이거든요. 요 세 개 문항이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셔서 네네. 그래서 54일 남았는데 아니 많이 남았네 아직. 54일도 뭐 며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 네. 거고 약 한 달 반 이내로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렇죠. 설명절 특히 있고. 이번 대선 보면서 어떤 네. 얘기 나왔냐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이든 오차 범위 밖에 앞서니까 거의 이재명 그렇죠. 후보가 굳어지는 건 대세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말 지나면서 또 바뀌었어요. 팩 바뀌어요. 이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몇몇 전문가들이 설 명절 연휴 전에는 굳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끝까지 간다. 3월 8일 밤 12시까지 갑니다. 3월 저는 걱정이 뭐냐면 이게 딱 3월 9일 투표일 네. 일주일 전부터 블랙아웃인가요?
이 여론조사 발표 6일 전부터. 네. 야, 그럼 3월을 한 3일부터 이제 여론조사는 그렇죠. 안 나오는 거네요. 목요일부터. 네.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황, 네네. 그 기간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선거 직전 분위기는 마지막 금요일 날 두 분은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마지막 금요일 날까지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두 분의 표정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봐야 되겠다. 네네. 상황 알았어요. 자, 예언 오락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망에 들어갑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른바 제보자, 민주당은 조작, 이 폭로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망 사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소장님. 이게 지금 잠복해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가 않아요. 민심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약간 그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걸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 뭔가 의구심.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네. 왜 자꾸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구심이 계속 깔려서 갈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대장동 이슈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 무슨 영향을 미칠까? 네.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이런 사건, 우리 사건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네네네. 사건 사고. 대체로 여성들은 납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납득이 잘 되는데. 납득이 좀 잘 돼요. 끼어드시지 말고요. 그래서 여성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여성 유권자들은 끄림직하면 네. 저는 또 여성팀이잖아요. 남성보다 촉이 살아있어요. 네. 이걸 단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로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리스크가 여성으로부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의혹이 지속되고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은 여성한테 달려있다니까요. 여성한테 달려있는데 두 후보 모두 의혹을 네. 여성 유권자들에게 깔끔하게 해소해야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들려요. 그리고 지금 그럼요.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슈도 여성에게 굉장히 영향이 클 저녁에 것 나오겠죠.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두 분 다 영향을 준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소장님은 잠복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해소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해소 안 되고 다음 주도 전망을 해보면 대혼전이다. 대혼전이다. 네, 저는 두 번째 그냥 물어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 정치권 시끄럽고 지금 국민의힘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냐 인용이냐 조건부 인용이냐 이제 잠시 후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자, 김건희 씨 녹취록의 공개 여부 윤 후보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소장님. 영향이 상당히 지금 살아있는 리스크로서 영향 크게 미칠 것 같고요. 특히 고연령층과 여성층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기자가 어떻게 이거를 녹취를 한 건지와 그다음에 이거를 왜 직접 보도를 하지 않고 다른 데 줬는지 이런 의심이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도 영향을 주고 공개된 경위도 그렇죠. 영향을 줄 것이다. 배 소장님은요? 공개되든 공개되지 않든 저는 이 여지는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공개되지 않더라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방송 3개월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빨리 이건 털어내야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리스크예요. 배우자 리스크가. 더 없어요? 뭐 있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털어내야 되고 이걸 털어내지 못하면 그 여지는 계속된다.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털어내는 자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숙명이죠. 자, 시간은 넘었지만 짧게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풍, 안철수 오늘 갤럽 17% 나왔는데 다음 주에 더 오릅니까? 이 소장님. 지금 오를 소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소재가 이게 없다? 그전에 15에서 12까지 조금 약간 소강 국면이 바로 며칠 전, 2, 3일 전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지금 17에 나와서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 뭐 공약이 있었거나 행사가 있었거나 이래야 되는데 본인의 이슈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17. 된다. 네네. 약간 유보적인 입장. 네네. 배 소장님은요? 저는 더 오른다. 더 오른다. 왜냐? 1. 대혼전. 대혼전 때문에 이번은 본인이 뭐냐? 이슈가 없어도 이번은 왜냐하면 계속 윤석열 후보랑 시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윤 후보가 지금 배우자 리스크가 어떻게든 여진이 다음 주에 증폭될 가능성이 네네.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토론이 예정돼 있으니까 네. 토론이 새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도 남아 있습니다. 자, 정치자 9970님 여론오락관 몇 대 몇은 속마음을 들킨 듯 잘 알아요. 정치는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유튜브 클립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